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칠성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5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남의 집머슴살이로 연명하는 신세였지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들 집에 얹혀 살며 이 집 저 집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으니 그 처지가 참으로 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기 일쑤였습니다. 저 친구는 팔자에 장가운도 없나 봐. 쯔쯔. 머슴으로 늙어 죽을 팔자지 뭐.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칠성의 나이도 35,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문중 어른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녀석 장가를 보내야지. 저리 둬선 안 되겠어. 결국 문중 사람들은 칠성만큼이나 처지가 딱한 처자를 하나 구해와 둘의 혼인을 서둘러 치르게 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칠성은 난생 처음으로 새 도포를 입고 어색한 걸음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낙네들은 곱게 차려입은 신부를 보며 감탄했고 칠성은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내인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팔자는 어디 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첫 해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듬해에도 쌍둥이, 또 그 다음 해에도 쌍둥이를 낳아 불과 3년 만에 아들이 6이나 되었습니다. 식구가 늘어나니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어디 나가서 돈벌이라도 좀 해야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맡아 키울 테니 당신은 집을 떠나 살 길을 찾아보세요. 내가 글자 한자 모르는 일자무식인데 어디 가서 무슨 수로 돈을 번단 말이오. 아내는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새옷 한 벌과 쌈짓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든 키울 테니 부디 성공해서 10년 뒤에 다시 만나요. 그리하여 칠성은 정든 집을 뒤로 하고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고 길은 험했지만 그는 가족을 생각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리저리 마을을 떠돌며 품을 팔고 때로는 과객이 되어 밥 한 술을 얻어먹으며 힘겹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떠돌던 칠성이 어느덧 한양 장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황대감 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황대감 댁은 과객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한다더라. 그렇고 말고 마당에 늘 20명은 넘는 과객들이 묵고 간다지. 나 같은 떠돌이도 밥 한 끼는 얻어먹을 수 있겠구먼. 그리하여 칠성은 희망을 품고 황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황대감의 집은 멀리서 보아도 대문이 웅장했고 번쩍이는 기와지붕과 높이 솟은 담장이 위풍당당한 기세를 뽐내고 있었지요. 이런 집이라면 밥 한 술이야 능히 얻어먹을 수 있겠지? 칠성은 주저없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니쇼. 대문을 열어준 하인에게 칠수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지나가는 과객이옵니다.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사랑채에는 칠성처럼 떠돌이 신세인 과객들이 방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인들이 큰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끈한 밥과 국, 그리고 삶은 달걀이 그릇마다 가지런히 놓여 있으니 칠성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평생 이런 귀한 밥상을 다 받아보는구나. 칠성은 게 눈 감추듯 한 끼를 해치우고 불룩 나온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방 한가운데서는 이야기판이 벌어졌습니다. 과객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돌리며 저마다 겪은 기이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지요. 바로 그때 사랑채 문이 덜컥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집의 주인, 황대감이었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나오셨어. 황대감은 덩치가 크고 눈매가 매서웠으며 길게 늘어뜨린 수염에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긴장하지들 말게. 나는 과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니
자, 이야기판을 계속 이어가 보세나. 과객들은 차례로 돌아가며 이야기 하나씩을 풀어놓았습니다. 민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듣다가 재미있는 대목에서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구석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대감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자네는 어찌 입을 꼭 다물고만 있는가? 자네는 할 이야기가 없나?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글자 한자 모르는 무식한 머슴 출신이옵니다. 이야기는 커녕 배운 것이 없어 들을 말씀이 없사옵니다. 이야기가 꼭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줄 아는가? 본 대로, 겪은 대로, 들은 대로 말하면 그것이 곧 이야기가 되는 법이지. 맞소, 맞소. 아무거나 한마디 해보시오. 칠성은 더는 피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35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떠돌이 머슴살이만 하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이가 저를 보며 그러더이다. 에이, 저 양반 복 좋네. 아들이 12은 되겠어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대답했지요. 아이고, 35 먹도록 장가도 못 간 놈이 무슨 복이 좋단 말이오. 하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황대감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칠성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야기가 제법 흥미롭구먼? 오늘 밤, 나를 좀 따라오지 않겠는가? 칠성은 어리둥절했지만 대감의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황대감을 따라 후원에 있는 별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후원을 지나자 넓은 연못이 나타났고 연못 건너편에는 월영당이라 이름 붙은 아담한 별당이 고즈넉이 서 있었지요. 황대감이 작은 배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자, 타시게. 칠성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노 젓는 소리만 고요히 울려 퍼지니 어쩐지 가슴이 더 쿵쾅거렸습니다. 별당 앞에 닫혀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꽃처럼 고운 얼굴에 비단결 같은 피부, 가녀린 몸매에 고운 한복을 입은 그 여인은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여인이 살며시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그 목소리마저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고와서 칠성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자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시게. 잘 대접받고 편히 쉬어가면 되네? 그 말만 남기고 황대감은 배를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칠성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여인이 손짓하며 안으로 안내하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별당 안은 은은한 향냄새가 풍겼고 여인은 맑은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을 내왔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술을 권하자 방 안에는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피곤하실 터이니 편히 쉬시지요. 그렇게 첫날 밤은 달빛 아래 꿈처럼 아득하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눈을 뜨자 황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잘 쉬었는가? 칠성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편히 지내시게. 해가 저물자 칠성은 다시 황대감을 따라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의 여인이 아닌 또 다른 미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지? 그렇게 둘째 밤도 지나갔고 사흘째 밤이 되자 칠성은 이미 체념한 채 대감의 부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밤, 그를 맞이한 세 번째 여인은 알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목숨인 줄도 모르고 참 태평스럽기도 하시오. 칠성은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오? 여인은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12일 것이니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 당신은 그 소리를 왜 했소?
칠수는 며칠 전 이야기판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에 칠성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요. 그 순간 칠성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이 집에 발을 들인 사내 중에 사흘밤을 보내고 살아나간 이는 아무도 없소. 날이 밝으면 당신은 이 방을 나설 수 없게 되지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괜히 밥 한 술 얻어먹겠다고 이 집에 발을 들여서 이 꼴을 당하는구나. 얼굴이 잿빛이 된 그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씨, 제발 살려주시오. 6이나 되는 내 아들놈들이 애비만 기다리고 있소. 하룻밤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여인은 잠시 칠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딱한 사람. 살려줄 방도가 없지는 않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 아씨, 무슨 일이든 하겠소. 제발 살려만 주시오. 여인은 창문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 잘 들어요. 저 담장 밑을 파시오. 오늘 밤 안으로 담을 넘어 달아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칠성은 곧장 담장 밑으로 가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요. 날이 새면 모든 게 끝이오. 아씨, 구멍이 너무 작아 빠져나갈 수가 없소. 몸을 옆으로 틀어 아랫도리부터 빠져나가시오. 내가 어깨를 눌러줄 테니. 칠성은 몸을 비틀어 구멍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인이 있는 힘껏 그의 몸을 밀어내니 마침내 담장 너머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요. 숨을 헐떡이는 칠성을 향해 여인이 작은 보퉁이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당신이 살 길을 찾는 데 쓰시오. 보퉁이 안에는 반짝이는 금덩이와 은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기억하시오. 당신이 다시 나를 만나려면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하오. 6 아들도 글을 가르쳐 사람답게 키우시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만날 유일한 길이오. 아씨, 기필코 그리하겠소. 꼭 다시 만나러 오겠소. 칠성은 금 보따리를 품에 안고 새벽빛이 트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와 고향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와락 매달려 울었습니다. 칠성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씨 말대로 글을 배우자. 나도 배우고 이놈들도 가르쳐서 사람답게 살게 하자. 그날 이후 칠성은 금은보화로 집을 사고 밭을 일구었으며 아이들을 글방에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신도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며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책과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칠성은 예전의 무지한 머슴이 아닌 학식이 있는 선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씨는 지금 어찌 지내고 있을까? 황대감은 아직도 그대로일까? 결국 칠성은 결심을 하고 다시 한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에 도착해 황대감 댁 근처에 가보니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대감 댁에 요새 자식이 많아졌다더라. 듣자 하니 갑자기 아들 6이 생겼다더군. 그것도 모두 쌍둥이라지 뭔가. 칠성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6. 내 아들 6과 숫자가 똑같지 않은가? 설마. 칠성은 더는 참지 못하고 황대감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과객이요. 하인은 몰라보게 달라진 칠성을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과거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황대감이 들어섰습니다. 낯이 있구먼. 전에 과객으로 왔던 사람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예전에 하룻밤 묵었던 과객이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듣자 하니 자네도 이제 글을 좀 읽을 줄 안다던데
참 잘된 일이야. 대감마님, 소문에 들으니 아들 6이 새로 생기셨다 들었는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옵니다. 허허, 기이하다라. 이 집의 일은 남들이 다 알 필요 없는 법이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뒤편에서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그 여인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자신을 살려주었던 여인, 헤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칠성을 보고 잠시 놀랐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황대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제는 알겠지. 세상에는 글로도 풀 수 없는 기묘한 인연이란 게 있는 법이야. 그토록 꿈에 그리던 여인과 다시 마주했으니 칠성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다른 두 여인이 더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사흘밤 동안 자신이 만났던 여인들이 모두 이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네가 이리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네? 담장 밑으로 구멍을 파고 도망간 이가 다시 찾아온 경우는 없었거든. 그렇습니다. 사실 황대감은 자식을 얻기 위해 수많은 남자들을 들였지만 그들이 겁을 먹고 스스로 도망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감.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모두 제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자네 아이라 단정하는가? 내 첩들이 자네와 하룻밤 정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것을 어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칠성을 살려주었던 헤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이 집안의 체면도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옵니다. 황대감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럼 내 첩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이 일을 정리하도록 하지. 그리하여 세 여인은 각자의 뜻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칠성을 살려주었던 헤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자 했던 사내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져 땅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아씨. 저를 잊지 않으셨군. 하지만 다른 두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남겠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으니 대감댁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리하여 칠성은 헤란과 그녀가 낳은 아들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래 있던 아들 6과 새로 데려온 아들 둘까지 아들 8이 온 집안을 뛰어다녔으니 집안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칠성은 아이들을 모두 글방에 보내고 스스로도 공부에 매진하며 집안을 훌륭하게 일으켰습니다. 한편 황대감은 남은 두 여인과 함께 한양에서 잘 살며 칠성과도 때때로 서찰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찰에는 늘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그날 밤 별당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이 이리 복을 이루었구려. 자네 아들 8을 잘 기르게. 내 집안과 자네의 집안이 모두 번창하기를 빌겠네. 이리하여 칠성은 가난한 머슴으로 시작했으나 아들 8을 거느린 큰 집안의 가장이 되어 그 기묘했던 사흘밤의 인연 덕에 평생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칠성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5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남의 집머슴살이로 연명하는 신세였지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들 집에 얹혀 살며 이 집 저 집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으니 그 처지가 참으로 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기 일쑤였습니다. 저 친구는 팔자에 장가운도 없나 봐. 쯔쯔. 머슴으로 늙어 죽을 팔자지 뭐.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칠성의 나이도 35,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문중 어른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6장가를 보내야지. 저리 둬선 안 되겠어. 결국 문중 사람들은 칠성만큼이나 처지가 딱한 처자를 하나 구해와 둘의 혼인을 서둘러 치르게 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칠성은 난생 처음으로 새 도포를 입고 어색한 걸음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낙네들은 곱게 차려입은 신부를 보며 감탄했고 칠성은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내인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팔자는 어디 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첫 해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듬해에도 쌍둥이, 또 그 다음 해에도 쌍둥이를 낳아 불과 3년 만에 아들이 6이나 되었습니다. 식구가 늘어나니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어디 나가서 돈벌이라도 좀 해야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맡아 키울 테니 당신은 집을 떠나 살 길을 찾아보세요. 내가 글자 한자 모르는 일자무식인데 어디 가서 무슨 수로 돈을 번단 말이오. 아내는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새옷 한 벌과 쌈짓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든 키울 테니 부디 성공해서 10년 뒤에 다시 만나요. 그리하여 칠성은 정든 집을 뒤로 하고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고 길은 험했지만 그는 가족을 생각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리저리 마을을 떠돌며 품을 팔고 때로는 과객이 되어 밥 한 수를 얻어먹으며 힘겹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떠돌던 칠성이 어느덧 한양 장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황대감 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황대감 댁은 과객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한다더라. 그렇고 말고 마당에 늘 20명은 넘는 과객들이 묵고 간다지. 나 같은 떠돌이도 밥 한 끼는 얻어먹을 수 있겠구먼. 그리하여 칠성은 희망을 품고 황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황대감의 집은 멀리서 보아도 대문이 웅장했고 번쩍이는 기와지붕과 높이 솟은 담장이 위풍당당한 기세를 뽐내고 있었지요. 이런 집이라면 밥 한 술이야 능히 얻어먹을 수 있겠지? 칠성은 주저없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니쇼. 대문을 열어준 하인에게 칠수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지나가는 과객이옵니다.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사랑채에는 칠성처럼 떠돌이 신세인 과객들이 방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인들이 큰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끈한 밥과 국, 그리고 삶은 달걀이 그릇마다 가지런히 놓여 있으니 칠성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평생 이런 귀한 밥상을 다 받아보는구나. 칠성은 게 눈 감추듯 한 끼를 해치우고 불룩 나온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방 한가운데서는 이야기판이 벌어졌습니다. 과객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돌리며 저마다 겪은 기이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지요. 바로 그때 사랑채 문이 덜컥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집의 주인, 황대감이었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나오셨어. 황대감은 덩치가 크고 눈매가 매서웠으며 길게 늘어뜨린 수염에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긴장하지들 말게. 나는 과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니. 자, 이야기판을 계속 이어가 보세나. 과객들은 차례로 돌아가며 이야기 하나씩을 풀어놓았습니다. 민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듣다가 재미있는 대목에서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구석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대감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자네는 어찌 입을 꼭 다물고만 있는가? 자네는 할 이야기가 없나?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글자 한자 모르는 무식한 머슴 출신이옵니다. 이야기는 커녕 배운 것이 없어 들을 말씀이 없사옵니다. 이야기가 꼭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줄 아는가? 본 대로, 겪은 대로, 들은 대로 말하면 그것이 곧 이야기가 되는 법이지. 맞소. 아무거나 한마디 해보시오.
칠성은 더는 피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35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떠돌이 머슴살이만 하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이가 저를 보며 그러더이다. 에이, 저 양반 복 좋네. 아들이 12은 되겠어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대답했지요. 아이고, 35 먹도록 장가도 못 간 놈이 무슨 복이 좋단 말이오. 하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황 대감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칠성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야기가 제법 흥미롭구먼? 오늘 밤, 나를 좀 따라오지 않겠는가? 칠성은 어리둥절했지만 대감의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황대감을 따라 후원에 있는 별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후원을 지나자 넓은 연못이 나타났고 연못 건너편에는 월영당이라 이름 붙은 아담한 별당이 고즈넉이 서 있었지요. 황대감이 작은 배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자, 타시게. 칠성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노 젓는 소리만 고요히 울려 퍼지니 어쩐지 가슴이 더 쿵쾅거렸습니다. 별당 앞에 닫혀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꽃처럼 고운 얼굴에 비단결 같은 피부, 가녀린 몸매에 고운 한복을 입은 그 여인은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여인이 살며시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그 목소리마저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고와서 칠성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자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시게. 잘 대접받고 편히 쉬어가면 되네? 그 말만 남기고 황대감은 배를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칠성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여인이 손짓하며 안으로 안내하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별당 안은 은은한 향 냄새가 풍겼고 여인은 맑은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을 내왔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술을 권하자 방 안에는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피곤하실 터이니 편히 쉬시지요. 그렇게 첫날 밤은 달빛 아래 꿈처럼 아득하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눈을 뜨자 황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잘 쉬었는가? 칠성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편히 지내시게. 해가 저물자 칠성은 다시 황대감을 따라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의 여인이 아닌 또 다른 미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지? 그렇게 둘째 밤도 지나갔고 사흘째 밤이 되자 칠성은 이미 체념한 채 대감의 부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밤, 그를 맞이한 세 번째 여인은 알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목숨인 줄도 모르고 참 태평스럽기도 하시오. 칠성은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오? 여인은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12일 것이니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에 당신은 그 소리를 왜 했소? 칠수는 며칠 전 이야기판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에 칠성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오. 그 순간 칠성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이 집에 발을 들인 사내 중에 사흘 밤을 보내고 살아나간 이는 아무도 없소. 날이 밝으면 당신은 이 방을 나설 수 없게 되지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괜히 밥 한 술 얻어먹겠다고 이 집에 발을 들여서 이 꼴을 당하는구나. 얼굴이 잿빛이 된 그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씨, 제발 살려주시오. 6이나 되는 내 아들놈들이 애비만 기다리고 있소. 하룻밤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여인은 잠시 칠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딱한 사람. 살려줄 방도가 없지는 않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 아씨, 무슨 일이든 하겠소. 제발 살려만 주시오. 여인은 창문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 잘 들어요. 저 담장 밑을 파시오. 오늘 밤 안으로 담을 넘어 달아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칠성은 곧장 담장 밑으로 가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요. 날이 새면 모든 게 끝이오. 아씨, 구멍이 너무 작아 빠져나갈 수가 없소. 몸을 옆으로 틀어 아랫도리부터 빠져나가시오. 내가 어깨를 눌러줄 테니. 칠성은 몸을 비틀어 구멍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인이 있는 힘껏 그의 몸을 밀어내니 마침내 담장 너머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요. 숨을 헐떡이는 칠성을 향해 여인이 작은 보퉁이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당신이 살 길을 찾는 데 쓰시오. 보퉁이 안에는 반짝이는 금덩이와 은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기억하시오. 당신이 다시 나를 만나려면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하오. 여섯 아들도 글을 가르쳐 사람답게 키우시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만날 유일한 길이오. 아씨, 기필코 그리하겠소. 꼭 다시 만나러 오겠소. 칠성은 금 보따리를 품에 안고 새벽빛이 트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와 고향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와락 매달려 울었습니다. 칠성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씨 말대로 글을 배우자. 나도 배우고 이놈들도 가르쳐서 사람답게 살게 하자. 그날 이후 칠성은 금은보화로 집을 사고 밭을 일구었으며 아이들을 글방에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신도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며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책과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칠성은 예전의 무지한 머슴이 아닌 학식이 있는 선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씨는 지금 어찌 지내고 있을까? 황대감은 아직도 그대로일까? 결국 칠성은 결심을 하고 다시 한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에 도착해 황대감 댁 근처에 가보니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대감 댁에 요새 자식이 많아졌다더라. 듣자 하니 갑자기 아들 6이 생겼다더군. 그것도 모두 쌍둥이라지 뭔가. 칠성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6. 내 아들 6과 숫자가 똑같지 않은가? 설마. 칠성은 더는 참지 못하고 황대감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과객이요. 하인은 몰라보게 달라진 칠성을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과거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황대감이 들어섰습니다. 낯이 있구먼. 전에 과객으로 왔던 사람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예전에 하룻밤 묵었던 과객이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듣자 하니 자네도 이제 글을 좀 읽을 줄 안다던데 참 잘된 일이야. 대감마님, 소문에 들으니 아들 6이 새로 생기셨다 들었는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옵니다. 기이하더라. 이 집의 일은 남들이 다 알 필요 없는 법이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뒤편에서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그 여인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자신을 살려주었던 여인, 헤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칠성을 보고 잠시 놀랐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황대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제는 알겠지. 세상에는 글로도 풀 수 없는 기묘한 인연이란 게 있는 법이야. 그토록 꿈에 그리던 여인과 다시 마주했으니 칠성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다른 두 여인이 더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사흘밤 동안 자신이 만났던 여인들이 모두 이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네가 이리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네? 담장 밑으로 구멍을 파고 도망간 이가 다시 찾아온 경우는 없었거든. 그렇습니다. 사실 황대감은 자식을 얻기 위해 수많은 남자들을 들였지만 그들이 겁을 먹고 스스로 도망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감.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모두 제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자네 아이라 단정하는가? 내 첩들이 자네와 하룻밤 정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것을 어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칠성을 살려주었던 회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이 집안의 체면도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옵니다. 황대감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럼 내 첩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이 일을 정리하도록 하지. 그리하여 세 여인은 각자의 뜻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칠성을 살려주었던 회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자 했던 사내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져 땅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아씨. 저를 잊지 않으셨군. 하지만 다른 두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남겠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으니 대감 댁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리하여 칠성은 해란과 그녀가 낳은 아들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래 있던 아들 6과 새로 데려온 아들 2까지 아들 8이 온 집안을 뛰어다녔으니 집안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칠성은 아이들을 모두 글방에 보내고 스스로도 공부에 매진하며 집안을 훌륭하게 일으켰습니다. 한편 황대감은 남은 두 여인과 함께 한양에서 잘 살며 칠성과도 때때로 서찰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찰에는 늘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그날 밤 별당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이 이리 복을 이루었구려. 자네 아들 8을 잘 기르게. 내 집안과 자네의 집안이 모두 번창하기를 빌겠네. 이리하여 칠성은 가난한 머슴으로 시작했으나 아들 8을 거느린 큰 집안의 가장이 되어 그 기묘했던 사흘밤의 인연 덕에 평생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칠성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5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남의 집머슴살이로 연명하는 신세였지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들 집에 얹혀 살며 이 집 저 지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으니 그 처지가 참으로 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기 일쑤였습니다. 저 친구는 팔자에 장가운도 없나 봐. 쯔쯔. 머슴으로 늙어 죽을 팔자지 뭐.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칠성의 나이도 35,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문중 어른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6장가를 보내야지. 저리 둬선 안 되겠어. 결국 문중 사람들은 칠성만큼이나 처지가 딱한 처자를 하나 구해와 둘의 혼인을 서둘러 치르게 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칠성은 난생 처음으로 새 도포를 입고 어색한 걸음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낙네들은 곱게 차려입은 신부를 보며 감탄했고 칠성은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내인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팔자는 어디 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첫 해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듬해에도 쌍둥이, 또 그 다음 해에도 쌍둥이를 낳아 불과 3년 만에 아들이 6이나 되었습니다. 식구가 늘어나니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어디 나가서 돈벌이라도 좀 해야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맡아 키울 테니 당신은 집을 떠나 살 길을 찾아보세요. 내가 글자 한자 모르는 일자무식인데 어디 가서 무슨 수로 돈을 번단 말이오. 아내는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새 옷 한 벌과 쌈짓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든 키울 테니 부디 성공해서 10년 뒤에 다시 만나요. 그리하여 칠성은 정든 집을 뒤로하고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고 길은 험했지만 그는 가족을 생각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리저리 마을을 떠돌며 품을 팔고 때로는 과객이 되어 밥 한 술을 얻어먹으며 힘겹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떠돌던 칠성이 어느덧 한양 장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황대감 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황대감 댁은 과객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한다더라. 그렇고 말고 마당에 늘 20명은 넘는 과객들이 묵고 간다지. 나 같은 떠돌이도 밥 한 끼는 얻어먹을 수 있겠구먼. 그리하여 칠성은 희망을 품고 황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황대감의 집은 멀리서 보아도 대문이 웅장했고 번쩍이는 기와지붕과 높이 솟은 담장이 위풍당당한 기세를 뽐내고 있었지요. 이런 집이라면 밥 한 술이야 능히 얻어먹을 수 있겠지? 칠성은 주저없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니쇼. 대문을 열어준 하인에게 칠수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지나가는 과객이옵니다.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사랑채에는 칠성처럼 떠돌이 신세인 과객들이 방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인들이 큰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끈한 밥과 국, 그리고 삶은 달걀이 그릇마다 가지런히 놓여 있으니 칠성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평생 이런 귀한 밥상을 다 받아보는구나. 칠성은 눈 감추듯 한 끼를 해치우고 불룩 나온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방 한가운데서는 이야기판이 벌어졌습니다. 과객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돌리며 저마다 겪은 기이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지요. 바로 그때 사랑채 문이 덜컥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집의 주인, 황대감이었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나오셨어. 황대감은 덩치가 크고 눈매가 매서웠으며 길게 늘어뜨린 수염에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긴장하지들 말게. 나는 과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니. 자, 이야기판을 계속 이어가 보세나. 과객들은 차례로 돌아가며 이야기 하나씩을 풀어놓았습니다. 민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듣다가 재미있는 대목에서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구석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대감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자네는 어찌 입을 꼭 다물고만 있는가? 자네는 할 이야기가 없나?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글자 한자 모르는 무식한 머슴 출신이옵니다. 이야기는 커녕 배운 것이 없어 들을 말씀이 없사옵니다. 이야기가 꼭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줄 아는가? 본 대로, 겪은 대로, 들은 대로 말하면 그것이 곧 이야기가 되는 법이지. 맞소. 아무거나 한마디 해보시오. 칠성은 더는 피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35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떠돌이 머슴살이만 하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이가 저를 보며 그러더이다. 에이, 저 양반 복 좋네. 아들이 12은 되겠어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대답했지요. 아이고, 35 먹도록 장가도 못 간 놈이 무슨 복이 좋단 말이오. 하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황대감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칠성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야기가 제법 흥미롭구먼? 오늘 밤 나를 좀 따라오지 않겠는가? 칠성은 어리둥절했지만 대감의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황대감을 따라 후원에 있는 별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후원을 지나자 넓은 연못이 나타났고 연못 건너편에는 월영당이라 이름 붙은 아담한 별당이 고즈넉이 서 있었지요. 황대감이 작은 배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자, 타시게. 칠성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노 젓는 소리만 고요히 울려 퍼지니 어쩐지 가슴이 더 쿵쾅거렸습니다. 별당 앞에 닫혀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꽃처럼 고운 얼굴에 비단결 같은 피부, 가녀린 몸매에 고운 한복을 입은 그 여인은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여인이 살며시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그 목소리마저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고와서 칠성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자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시게. 잘 대접받고 편히 쉬어가면 되네. 그 말만 남기고 황대감은 배를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칠성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여인이 손짓하며 안으로 안내하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별당 안은 은은한 향냄새가 풍겼고 여인은 맑은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을 내왔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술을 권하자 방 안에는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피곤하실 터이니 편히 쉬시지요. 그렇게 첫날 밤은 달빛 아래 꿈처럼 아득하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눈을 뜨자 황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잘 쉬었는가? 칠성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편히 지내시게. 해가 저물자 칠성은 다시 황대감을 따라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의 여인이 아닌 또 다른 미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지? 그렇게 둘째 밤도 지나갔고 사흘째 밤이 되자 칠성은 이미 체념한 채 대감의 부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밤, 그를 맞이한 세 번째 여인은 알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목숨인 줄도 모르고 참 태평스럽기도 하시오. 칠성은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오? 여인은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12일 것이니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 당신은 그 소리를 왜 했소? 칠수는 며칠 전 이야기판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에 칠성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오. 그 순간 칠성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이 집에 발을 들인 사내 중에 사흘 밤을 보내고 살아나간 이는 아무도 없소. 날이 밝으면 당신은 이 방을 나설 수 없게 되지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괜히 밥 한 술 얻어먹겠다고 이 집에 발을 들여서 이 꼴을 당하는구나. 얼굴이 잿빛이 된 그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씨, 제발 살려주시오. 6이나 되는 내 아들놈들이 애비만 기다리고 있소. 하룻밤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여인은 잠시 칠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딱한 사람. 살려줄 방도가 없지는 않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 아씨, 무슨 일이든 하겠소. 제발 살려만 주시오. 여인은 창문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 잘 들어요. 저 담장 밑을 파시오. 오늘 밤 안으로 담을 넘어 달아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칠성은 곧장 담장 밑으로 가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요. 날이 새면 모든 게 끝이오. 아씨, 구멍이 너무 작아 빠져나갈 수가 없소. 몸을 옆으로 틀어 아랫도리부터 빠져나가시오. 내가 어깨를 눌러줄 테니. 칠성은 몸을 비틀어 구멍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인이 있는 힘껏 그의 몸을 밀어내니 마침내 담장 너머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요.
숨을 헐떡이는 칠성을 향해 여인이 작은 보퉁이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당신이 살 길을 찾는 데 쓰시오. 보퉁이 안에는 반짝이는 금덩이와 은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기억하시오. 당신이 다시 나를 만나려면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하오. 여섯 아들도 글을 가르쳐 사람답게 키우시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만날 유일한 길이오. 아씨, 기필코 그리하겠소. 꼭 다시 만나러 오겠소. 칠성은 금 보따리를 품에 안고 새벽빛이 트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와 고향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와락 매달려 울었습니다. 칠성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씨 말대로 글을 배우자. 나도 배우고 이놈들도 가르쳐서 사람답게 살게 하자. 그날 이후 칠성은 금은보화로 집을 사고 밭을 일구었으며 아이들을 글방에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신도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며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책과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칠성은 예전의 무지한 머슴이 아닌 학식이 있는 선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씨는 지금 어찌 지내고 있을까? 황대감은 아직도 그대로일까? 결국 칠성은 결심을 하고 다시 한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에 도착해 황대감 댁 근처에 가보니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대감 댁에 요새 자식이 많아졌다더라. 듣자 하니 갑자기 아들 여섯이 생겼다더군. 그것도 모두 쌍둥이라지 뭔가. 칠성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여섯. 내 아들 여섯과 숫자가 똑같지 않은가? 설마. 칠성은 더는 참지 못하고 황대감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과객이요. 하인은 몰라보게 달라진 칠성을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과거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황대감이 들어섰습니다. 허, 낯이 있구먼. 전에 과객으로 왔던 사람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예전에 하룻밤 묵었던 과객이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듣자 하니 자네도 이제 글을 좀 읽을 줄 안다던데 참 잘된 일이야. 대감마님, 소문에 들으니 아들 여섯이 새로 생기셨다 들었는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옵니다. 허허, 기이하다라. 이 집의 일은 남들이 다 알 필요 없는 법이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뒤편에서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그 여인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자신을 살려주었던 여인, 헤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칠성을 보고 잠시 놀랐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황대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허, 자네도 이제는 알겠지. 세상에는 글로도 풀 수 없는 기묘한 인연이란 게 있는 법이야. 그토록 꿈에 그리던 여인과 다시 마주했으니 칠성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다른 두 여인이 더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사흘밤 동안 자신이 만났던 여인들이 모두 이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허, 자네가 이리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네? 담장 밑으로 구멍을 파고 도망간 이가 다시 찾아온 경우는 없었거든. 그렇습니다. 사실 황대감은 자식을 얻기 위해 수많은 남자들을 들였지만 그들이 겁을 먹고 스스로 도망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감.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모두 제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허, 어찌 자네 아이라 단정하는가? 내 첩들이 자네와 하룻밤 정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것을 어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칠성을 살려주었던 헤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이 집안의 체면도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옵니다. 황대감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럼 내 첩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이 일을 정리하도록 하지. 그리하여 세 여인은 각자의 뜻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칠성을 살려주었던 회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자 했던 사내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져 땅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아씨. 저를 잊지 않으셨군. 하지만 다른 두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남겠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으니 대감댁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리하여 칠성은 헤란과 그녀가 낳은 아들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래 있던 아들 6과 새로 데려온 아들 2까지 아들 8이 온 집안을 뛰어다녔으니 집안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칠성은 아이들을 모두 글방에 보내고 스스로도 공부에 매진하며 집안을 훌륭하게 일으켰습니다. 한편 황대감은 남은 두 여인과 함께 한양에서 잘 살며 칠성과도 때때로 서찰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찰에는 늘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그날 밤 별당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이 이리 복을 이루었구려. 자네 아들 8을 잘 기르게. 내 집안과 자네의 집안이 모두 번창하기를 빌겠네. 이리하여 칠성은 가난한 머슴으로 시작했으나 아들 8을 거느린 큰 집안의 가장이 되어 그 기묘했던 사흘밤의 인연 덕에 평생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칠성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5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남의 집머슴살이로 연명하는 신세였지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들 집에 얹혀 살며 이 집 저 집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으니 그 처지가 참으로 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기 일쑤였습니다. 저 친구는 팔자에 장가운도 없나 봐. 쯔쯔. 머슴으로 늙어 죽을 팔자지 뭐.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칠성의 나이도 35,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문중 어른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여석장가를 보내야지. 저리 둬선 안 되겠어. 결국 문중 사람들은 칠성만큼이나 처지가 딱한 처자를 하나 구해와 둘의 혼인을 서둘러 치르게 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칠성은 난생 처음으로 새 도포를 입고 어색한 걸음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낙네들은 곱게 차려입은 신부를 보며 감탄했고 칠성은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내인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팔자는 어디 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첫 해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듬해에도 쌍둥이, 또 그 다음 해에도 쌍둥이를 낳아 불과 3년 만에 아들이 6이나 되었습니다. 식구가 늘어나니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어디 나가서 돈벌이라도 좀 해야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맡아 키울 테니 당신은 집을 떠나 살 길을 찾아보세요. 내가 글자 한자 모르는 일자무식인데 어디 가서 무슨 수로 돈을 번단 말이오. 아내는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새옷 한 벌과 쌈짓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든 키울 테니 부디 성공해서 10년 뒤에 다시 만나요. 그리하여 칠성은 정든 집을 뒤로 하고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고 길은 험했지만 그는 가족을 생각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리저리 마을을 떠돌며 품을 팔고 때로는 과객이 되어 밥 한 술을 얻어먹으며 힘겹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떠돌던 칠성이 어느덧 한양 장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황대감 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황대감 댁은 과객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한다더라. 그렇고 말고 마당에 늘 20명은 넘는 과객들이 묵고 간다지. 나 같은 떠돌이도 밥 한 끼는 얻어먹을 수 있겠구먼. 그리하여 칠성은 희망을 품고 황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황대감의 집은 멀리서 보아도 대문이 웅장했고
번쩍이는 기와지붕과 높이 솟은 담장이